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런 항체를 분만을 통해서 아기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항체가 넘어간다. 산모가 꼭 맞아야 되는 접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꼭 엽산만큼이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하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근데 마스크를 언제 마지막 써보셨어요, 최근에? 뭐 사실은 최근까지 계속 쓰기는 하죠. 이게 네. 코로나 이후로 결국 생활화돼서 네. 약간 저는 사실 벗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마스크를 원래는 안 썼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할 때 말고는 마스크 안 썼었어요. 맞아요. 분만하거나 수술할 때.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도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요. 그만큼 그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마스크에 해당되는 게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차단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4가지 백신을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 백일이라는 백신, 하나는 가다실이라는 백신, 그리고 이제 폐경후에 쓰는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경일 백신,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산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선생님, 백신을 맞으러 왔어요. 근데 임산부도 아니신데 백일을 맞아야 되는데 좀 생소한데요. 맞아야 될까요? 주변에 혹시 뭐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지, 직업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지금 동영상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신생아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일의 접종을 많이들 하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던가 결국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다음에는 왜 맞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 그 백일해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걸리나요, 선생님? 네텔라 퍼투시스라는 세균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건데요. 뭐 어른들한테서는 근데 뭐 감기 증상처럼 좀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감기랑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고 기침이 좀 길게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특성은 사람에서만 있다. 예, 예, 그렇죠. 사람에서만 있고, 또 하나는 전염력이 강하다. 기침의 전염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환자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까요? 네, 설명하시나요? 그 호흡기 질환의 전염력은요,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하잖아요. 그걸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면 30m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기침 하나가. 그 닫힌 공간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손 누른 거 막 엘리베이터 버튼만 따라 눌렀는데도 걸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호흡기 질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거는 이 비말에 대한 감염은 생각보다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눈에 네. 안 보인다 뿐이지.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감염은 굉장히 심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이 생긴 거고, 백일에도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품절도 됐다는 말도 있어요. 백신이 거의. 그렇죠. 예, 그런 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백일해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관심도 많아졌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할까?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다 출산된 상태여서. 네. 그렇죠. 네. 해당 사항이 없죠. 이제. 네. 일단은 이 백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냥 감기랑 뭐 비슷한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고, 하지만 백일해가 전파력이 코로나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한테서는 괜찮지만 이제 신생아들에게서는 이제 좀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영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좀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기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더 맞거나 이래야 될까요, 선생님? 아기들 다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 태어나고 바로 예방접종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한 이제 2달쯤, 그러니까 생후 한 60일쯤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들어갑니다. 100일의 예방접종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백일해라는 어떤 세균이 침투했을 때 싸울 수 있는 어떤 방패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생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 영아 사망률도 예방하고 그러려면 그 60일 동안은 아이를 따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무균 상태에서 어떻게 뭐 지킬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백일의 예방 접종이 공익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예방 접종을 맞아서 그런 항체를 분만을 통해서 아기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항체가 넘어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저희 따님으로 임신되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백일의 접종은 언제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럼 저는 임신 초기에 맞는 게 좋을까요? 초기부터는 맞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맞는 경우에 항체 전달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제일 권장드리는 주수는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백일의 주사를 맞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주 정도에 대체적으로 많이 권장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어달리기의 바톤 터치처럼 항체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딱 주는 그 시점인 거죠. 출산기가 그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임산부분들은 꼭 그때쯤에 백일의 접종 하는데 다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아야 된다는 걸 꼭 인식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 예방접종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 챙겨도 국가에서 다 챙겨줘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다 있어서. 맞아요. 안 맞으면 연락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덜 해도 되고 100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맨날 말하는 그 삼촌들 또 아이들 태어나면 누구나 보고 싶잖아요. 고모분들, 이모분들 뭐 이분들은 성인이시잖아요. 100일에 영향은 없긴 한데 그러면 나는 언제 맞았는지 몰랐는데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아기 태어나면 또 많이들 보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아기를 자주 보실 예정이라던가 이러면 맞으시는 게 맞습니다.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삼촌이든 고모든 뭐 사촌이 팔촌이든 상관없이 물론 어릴 때는 다 그런 기본적인 100일의 주사나 이런 부분들 맞으셨을 텐데 항체 지속 기간이 또 정해져 있고 보통 20살 이후부터 또 이제 부스터 백신이라고 해서 조금 줄어들어 있는 그 항체를 다시 보강하기 위한 그런 백신을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성인 되고 나서 예방접종 잘 챙겨서 맞으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분들이 좀 100일에 대한 백신이나 그런 항체나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걸리면 애기한테 또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백신을 맞아서 본인에 대한 방패막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보는 게 제일 안전하기는 하죠. 공식적인 얘기가 또 필요한 게 있는데요. 2013년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산모가 꼭 맞아야 되는 접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꼭 엽산만큼이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임기 여성, 저 이제 임산부 말고도 가다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다실이 꽤 유명한 백신이긴 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맞고 몇 살 때 맞아야 될까요? 저는 사실 오시는 모든 젊은 여성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다실을 맞았는지를 여쭤봐요. 그 이유가 그만큼 산부인과에서는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이고 여성분들한테서 권장 접종 연령은 만 9세에서 45세까지 그리고 남성분도 맞으시는데 만 9세에서 26세까지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작은 경부암의 거의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요새 나온 가다실 국가라고 해서 제일 최근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경부암뿐만 아니라 성병으로 간주되는 콘딜로마, 이제 뾰족 사마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도 있고 그 외에 질암이나 항문암 등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다실이 25세까지였어요. 근데 다시 늘었죠.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아마 전 연령에 대해서 가다실을 맞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다실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2가, 4가 이랬는데 국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가 백신을 좀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 간단하게 찝어주면 어떤 사람들이 맞아야 될까요? 관련 업종에 조금 종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파트너가 여러 번 바뀐다던가 아니면 좀 작은 경부암의 어떤 위험도가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다 뭐 흡연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조금 가다실 국가를 다시 한번 맞으시는 권장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또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한 마디 더 드리면요. 최근에 암 검사했을 때 이상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고위험 타입인 경우, 가다실이 뭐 16번, 18번, 52번, 58번 뭐 이런 정도 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맞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의외로 곤지름이 좀 재발하는 경우 있으면 곤지름 나중에 심하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다실을 미리 맞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맞는 게 사실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네, 나는 20살 때 관계를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딱 예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관계가 없는 시점에도 그냥 미리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도 조금 다른 그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맞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의외로 이제 원추적제술이나 어떤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맞아놓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고위험군 16번, 18번 외에도 다른 종에 대한 어떤 커버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맞으시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